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기 경쟁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중국 시스템이라는 거는 군대가 정당이 하나잖아요. 공산당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진력이 빠르고 또 뭘 결단을 하면 그걸 따르는 게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죠. 미국의 경우는 아무래도 대기업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당이 양당제니까 두 개가 있어서 이게 뭐 치고받기도 하고 뭘 하나 결정하려면 굉장히 느리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스템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랩탑 그러니까 큰 컴퓨터를 줄여서 굉장히 소형화해서 결국은 우리가 핸드폰만하게 지금 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크기는 축소화되고 속도는 빨라지고 정교화돼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런 기술적인 강화를 보고 우리들은 그게 이제 진화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것이 그 인간적이냐 아니냐 인간을 위해서 좋은 건가 아닌가 그것은 아직은 저는 말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 중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그런 무기들 있죠. 뭐 전자식 무기 이런 것도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중에서 이제 EMP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어떤 전자파 같은 걸 가지고 그 무기 체계를 그걸 프리즈 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동결시켜 버리는 그런 식의 것까지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 자료에 보면은 중국이 2018년 8월에 그러니까 초극음속 그러니까 극초음속이라 그러나요? 그런 활강 비행체 그러니까 비행기 같은 거죠. 그런 걸 사용해서 마하 6까지 비행시키는데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 빨라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은 보잉사가 굉장히 이런 군수 업체로서 유명하잖아요. 근데 2013년에 마하 5.1로 비행하는 실험을 성공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미국은 서로 군사적인 기술적인 그런 거에 앞서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그 군사 책임자였던 사람은 지금 미중 간의 AI 경쟁이 너무너무 아슬아슬하게 진행되고 있다. 오히려 어떤 미국 전문가는 오히려 미국이 이 전자 분야하고 극초음속 무기에서 중국에 뒤졌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미국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짜 중국에 대응하는 입장에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중국에서는 어떤 얘기를 최근에 또 하냐면요. 2018년 10월에 그 테러 음모를 공격하는 단계에서 AI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테러 음모를 적발을 했는데 1200개나 되는 테러 음모를 적발했다 그래요. 근데 그 방식을 보면은 너무 흥미로운 것이 스마트 시티 시스템 과 안면인식 시스템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안면인식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스마트 시티 시스템이라는 것도요. 가령 무슨 밖에서도 집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밥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하잖아요. 스마트 시티 시스템이라는 것이. 근데 그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AI 기술을 그렇게 많이 개발했다는 게 중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에 수출까지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서방, 소위 말하는 그 나토나 미국, 이 영국 이런 쪽에서 특히 이제 영국이 미국하고 굉장히 가깝게 일을 하잖아요. 그런 데서는 굉장히 안보상의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단히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트럼프 대 시진핑의 그 싸움, 패권 경쟁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왜냐하면 국가 대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앞으로 그 무기 시장에서 또 어떤 무기를 더 팔 수 있느냐 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중국도 자본주의화 많이 됐잖아요. 그 해외를 그 시장 공략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AI 기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2018년 10월 31일에 시진핑이 그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이 그 AI 기술을 선도해야만 한다라고 못 박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2030년까지 AI의 최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런데 말이죠.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미국 민주당은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열린 입장에 있고요. 또 독일 쪽이 굉장히 중국과 가까이 지냈어요. 근데 그 독일 여자 수상이 메르켈이 그 어떤 말에 의하면 굉장히 그 사회 통제적인 그런 시스템을 좋아하는 그런 쪽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중국한테 굉장히 기술적인 그 이전을 많이 시켰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뭐 구글이라든지 뭐 굉장히 큰 하이테크 그 전문 업체들이 모두 이거 기술 개발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어떤 같은 지점에서 만나는 거일 수도 있고 또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또 있는 거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 민주당계의 그런 IT 기업들의 기업주가 지금 미국의 그 국방을 위한 미국 보수인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소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구글과 지금 서로 그 갈등 관계에 한때 들어갔었어요. 뭐냐면 구글의 CEO는 피차이라고 그랬는데요. 순다 피차이. 그 인도계 사람이죠. 근데 이 구글이 중국 해방인민군을 돕는다라고 보는 것이 이 트럼프이고 또 미 합참 의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면담을 했다 그래요. 이 피차이를 면담을 했는데 근데 이제 피차이가 여기서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는 전적으로 미군을 위해서 헌신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구글 AI 센터를 베이징에다가 오픈을 했어요. 2017년도 말에. 그런데 이상한 점은 구글이 AI 벤처 그 기술을 그 어떻게 미국 쪽 지능센터에 같이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거절을 했다고 그러네요. 피차이가. 그래 놓고 베이징에다가 문을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쪽으로서는 이상하게도 생각하고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얼마 전에 그 화웨이의 그
CEO 딸을 갖다가 뭐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잡아서 그렇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슈화돼 있잖아요. 그 이후에 하이웨이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협력 사업에 미국의 큰 대학들이 협력을 안 하기로 여러 가지 협력 안 하겠다. 이런 쪽으로 갔다는 거죠. 이 MIT라는 것은 그런 학계에서는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공대로서는. 그런데 MIT도 앞으로는 협력을 안 할 것이다. GTE랑도 협력을 안 하겠다. 화웨이도 하고도 협력을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미국 국가에서 이렇게 큰 대학에 어떤 자금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문대들도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미네소타 대학이나 스탠포드나 캘리포니아 대학의 버클리 같은 경우도 하웨이와의 관계를 단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중국의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진보를 막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 유학생들을 한때 많이 받아들이고 자금도 많이 받아들인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학에도 중국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중국 유학생들은 중국 내에서 받은 그런 교육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주로 중국 공산당 자제 간부들의 자식들이 이 서구에 와서 공부를 해서는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한국과 굉장히 달라요. 돌아가서 중국을 위해서 많이들 일을 하죠. 그러니까 중국 이런 중국 시스템에 대해서 미국이 걱정을 하는 건 당연하죠.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하버드 대학이 아직까지 하웨이 전선에 뛰어들지는 않았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따를 가능성이 있다라고만 했어요. 하버드 대학이라는 대학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늦게 이런 거에 적응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대중국 또는 민주당의 그런 영향, 미국 민주당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대학이라고 볼 수 있죠.